자, 네, 올림픽, 내년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코너 이름을 좀 미리 그때까지는 저렇게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싶긴 한데. 자, 선택 두 분 종목 오늘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은 크리스 FNC, 어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던 기업이고, 김영민 매니저는 NP를 먼저 가볼까요? 네. NP는 사실 이 종목이 되게 좀 소형주였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불어났으니까 올해만 벌써 이 종목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한 말 그대로 이제 뭐 텐베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분명히 좀 고평가이긴 해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찾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미래의 수익을 다 땡겨왔으니까 네. 이제 수익성을 증명해야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적절하게 그렇죠. 평가를 받는 건데 아직 수익성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P라는 기업은 다른 이제 경쟁사들 뭐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찌 보면 뭐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훨씬 좀 좋다. 지금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매년 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서 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그래도 그나마 주가는 올해 좀 많이 올라왔지만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오늘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한 0.4% 정도 올랐는데 로블록스가 이틀간의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거의 한 10%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메타 플랫폼스도 좀 올라갔고 결국 어제도 우리 시장이 지수가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장 후반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SKC,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엔캠 이런 종목들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지수가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 지수가 딱 살아나니까 오히려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역시나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또 다시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체험 기반의 영상 컨텐츠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가 NP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약자로 이제 BE라고 하는데요. 요 BE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XR 컨텐츠를 이제 그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시장에서 이미 입증을 받은 회사다. 국내에 거의 한 600평 규모의 LED 월 이제 기반으로 이 X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XR 스테이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이제 최대 규모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회사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있었잖아요. 2018년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었는데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개회식과 폐맥식 때 그 이제 기술을 이제 제공한 회사가 바로 NP라는 회사고 네. 청와대에 이제 뭐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제 각종 VIP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들을 많이 이제 수행한 레퍼런스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미 인지도라든지 기술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정평이 나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게 계속 메타버스 쪽은 플랫폼 기업들을 자꾸 많이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오이저 홀딩스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NP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라든지 YG엔터 그리고 위지익 스튜디오 최대 주주가 NP의 최대 주주가 위지익 스튜디오예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그야말로 NP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수십 배의 지금 평가 차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세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YNCNS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네.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대부분의 NFT 관련된 기업들이 21선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이런 게임주들 보면 아주 깔끔하게 그냥 21선 조정을 마무리하고 어저께 바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반등은 왔죠.
그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는 21선이 깨졌지만 막판에 그냥 21선 딱 잡아 올리면서 단기 조정이 좀 끝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강한 시세를 저렇게 뽑는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이질 않는다. 그렇죠. 그게 어제 저희 포인트였고 맞습니다. 사실 반등을 이미 어제도 예고는 조금 해드렸고 그렇죠. 그중에 이제 순서가 된 건 MP도 이제 반등을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 조정이 이제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요 종목은 21선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요 가격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셔서 네. 15,000원에서 16,000원대 정도에 분명히 이제 눌림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부근에서 가격 공략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바로 사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 21선을 받쳐놓고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뭐 19,000원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3,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오늘 반등을 하면은 이 메타버스의 연결선이 계속 이어질 거냐, 내일도 아니면 그렇죠. 뭐 다음 주도. 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오늘 반등은 좋은데 연결될 거냐 여기. 근데 요 관심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조성이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이걸 여러분들이 테마로만 보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으로 보면 미국의 로블록스,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MS, 뭐 네. 메타 플랫폼스, 애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자꾸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매일같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테마성 이슈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되고 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이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서 네. 급등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20~30%씩 다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제가 표현을 해드렸던 게 자정작용을 좀 거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전고점, 고점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MP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선 좀 2만 그렇죠. 1,000원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 그 정도 선이나 그거를 살짝 넘기는 선에서는 따라가는 거는 그렇죠. 좀 그래서 그렇고. 이게 조정을 받았기 줄여야 때문에 된다.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것도 네. 정고점 조금 아래 그렇지. 거기까지 튀어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바운드 튀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위치라서 MP라는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MP가 액면가 100원이라서 이게 환산 맞아요. 주가를 하면은 사실은 80만 원짜리 주식.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분명히 제가 고평가인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의 NP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벤트 네, 뭐예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MBN골드 유튜브나 그리고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경민 소장의 기업을 들어봐야죠. 크리스 FNC 어제 다른 출연자분들도 조금 얘기를 했던 아무래도 이제 것 같긴 ETF 때문에 해요. ETF 네, 골프 ETF? 테마 ETF가 좀 이제 론칭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아까 그 김영익 매니저에게 하셨던 그 이제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메타버스? 그건 전 지속된다고 보고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러면 대장주들이 죽을 때까지인데 그럼 대장주가 언제 죽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코인 시장이 죽지 않는 때까지는 이 관심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코인 시장의 지속성은 뭐 정말 이거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규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네. 이렇게 확 수그러드는 그런 과정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의견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 크리스 FNC를 이제 그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게 네. 오래간만에 이 실체가 명확하고 실적이 명확하고 이제 뭐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오래간만에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돼서 네. 정말 쉽고 빠르게 이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고가 부분인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단순해요. 300억 벌 때 3만 원이었고 지금 이제 연 한 500억 정도 버니까 5만 원에 왔고요. 내년 실적 추정치가 700~800억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6~7만 원은 네네. 된다. 뭐 그래서 뭐 이게 높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밸류 멀티플이 확 찢어져서 오른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그냥 멀티플은 유지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저평가된 영역에서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뭐 실적이 있다 보니까는 접근하시기는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뭐 골프 인구에 뭐 많은 실적 성장을 했고 그리고 골프 ETF가 좀 론칭되면서 거기에 따른 좀 수급도 좀 기대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도 다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핑, 뭐 페리게이츠, 마스터바니, 뭐 팬텀, 뭐 이런 좀 오래되면 오래되고 뭐 새로 론칭한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보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싸지 않아요. 옷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약간 네. 중고가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골프류는 왜 비쌀까요? 이게 그냥 평상복은 10,000원인데 거기에 등산 딱지 붙으면 5만 원이고요. 골프 딱지 붙으면 20만 원. 특수한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볼이 또 멀리 나가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의 이제 멋이죠. 아니 뭐 왜요? 골프 칠 때 비싼 옷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저는 트레이닝복 입고 가요. 아닌데. 뭐 한 50만 원짜리 입고 그러시던데. 근데 좀 불편해요. 그게 골프 옷이 이렇게 기능성보다는 사실은 뭐 어떤 멋있죠, 적식이나 뭐. 네. 이런 게 아직까지도 좀 틀에 박힌 게 있어가지고 좀 기능성적인 측면이 가미되면은 물론 디자인도 그렇지만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크리스 FNC는 그걸 좀 하고 있는 뭐 건가요? 요즘에 기능성 없는 골프류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500만 정도의 골프 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10명 중에 1명 골프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많아졌죠. 근데 지금 이제 20, 30대의 비중이 거기에 한 30%.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저만 해도 뭐 하나 사면 한 2, 3년 입는데 네. 뭐 라운딩 나갈 때마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20, 30대는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원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평상복 만들 정도의 원료면은 뭐 마크 하나 붙이면은 뭐 되는 그런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아쉬운 점은 유통 물량이에요. 유통 물량이 조금 없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최근에는 또 거래량이 또 10만 주 이상 올라오면서 또 그것도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골프 ETF가 이제 론칭이 되면서 네. 이제 상장되면서 뭐 필라 코리아, 뭐 코엘 패션, 뭐 한세 실업 뭐 이런 관련된 의류들도 같이 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향후 오늘은 골프존 뉴딘인가요? 홀딩스 뭐지? 크리스 FNC입니다. 아니 골프존을 아, 오늘 골프존이요? 뭐 그 ETF들이 노리는 것 같다. 그 뭐 얘기도 어제 좀 많이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PER이 9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 실적 갖다 땡기면은 더 좀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뭐 PER의 10배 이상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ROE도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도 20%가 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 30%도 안 되는 아주 좋은 그런 회전율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재무 구조도 좀 좋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그 익스체인지 본드, 그러니까는 네.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도 많고 현금 흐름도 좋은 회사가 왜 돈을 땡겼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좀 염두에 둔 이제 뭐 해외 브랜드 용품 회사 혹은 패션 회사에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또 지금 시각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드렸듯이 뭐 단순합니다. 3만 원일 때 300억대의 이익이 났고 지금 5만 원대 왔는데 500억대 영업이익이 좀 나고, 순이익이 나고 있고 내년에는 700억대 이상의 성장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좀 접근을 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크리스 FNC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개장이 한 10분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바삐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시장 호가들 들어오고 관심 리스트가 올라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갔다가 다시 보도록 하죠.